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문제 먼저 5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토의를 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1번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 3명이 이웃 해서 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경우 수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원을 그려봅시다. 원을 이렇게 그리고요. 여학생이 여기 3명이 원탁에 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학생들이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 둘, 3명.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학생은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를 한 명으로 취급을 해보자는 거지. 간주를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래서 기억 4명을 일렬로 배열,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4팩토리얼 나누기 4를 하면은 3팩토리얼 돼서 6이죠. 그죠? 니은. 자, 여학생이 앉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얘 3팩토리얼에서 6이죠. 예를 들면 A, B, C, 이 학생을 A, B, C라고 하면은 A, B, C, B, C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구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은 얘는 3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자, 역시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원을 쭉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얘기해 보는데요. 자, 일단 여학생이 3명이 이렇게 앉아요. 자, 이렇게 원탁에 배열을 합니다. 그죠? 자, 원탁에 있고, 자, 그 사이에 남학생이 끼어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죠?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기억. 약 3명의 여학생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나누기 3 해서 얘는 2팩토리얼 해서 2가 되죠. 얘는. 자, 그 다음에 남자 3명이 여자 사이에 한 명씩 앉는 경우의 수는 얘는 3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얘는 3팩토리얼 곱하기 2가 돼서 12가 되는 거죠. 자, 6번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동심원을 각각 4등분하여 만든 8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8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자, 일단 가상의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노란색 칠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칠하고, 여기에 초록색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라색을 칠해봅시다. 자, 칠하고 칠한 거 선택해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데, 배열하고 나서 이렇게 회전해서 돌리면 뭐가 될까요? 돌리면은 중복이 되죠. 자, 중복이 되는 가지수가 몇 개일까요? 4가지죠. 그죠?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90도 회전하면 또 이렇게,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다 회전해서 겹쳐진 게 총 4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문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작은 원 안쪽 4개 영역을 칠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색을 선택하는 경우. 자,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서로 다른 8가지 색을 모두 사용을 해서 8개 영역을 칠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같은 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8 콤비네이션 4를 하면 얘는 70까지가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70까지 맞는지 한번 볼까? 8, 7, 6, 5, 4, 3, 2, 1. 자, 그럼 8 지워지고 3 지워지고 80까지 아니네. 자, 제가 계산 실수를 했어요. 자,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맞나? 자, 여기 8, 7, 6, 5, 4, 3, 2, 1. 여기 2. 자, 계산 실수한 것 같이 보이는데, 맞네. 70 맞습니다. 70 계산하면 되고, 2은. 자, 그 다음에 골은 4가지를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은 얘는 4 팩토리얼 나누기 4가 되죠. 그러면 자, 6이죠. 자, 그러면 42. 그리고 디귿. 자, 그러면 남은 4개의 색을 나머지 4개 영역 칠합니다. 그 경우는 이제 4 팩토리얼 돼서는 24가 되죠.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곱을 법칙에 의해서 8, 4 곱하기 3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 해서 얘는 1080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도 역시 원순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원순열 공식을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따른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6명의 학생이 다음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모양,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각각 둘러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합시다. 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봅니다. 자, 일단 6명의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6팩토리얼이 되죠. 방법의 수는 6팩토리얼 됩니다. 자, 기억, 리얼. 자, 그러면 정삼각형 모양에서는 의 탁자에서 자, 이러면 여기 원순의 경우는 서로 같은 경우가 총 6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여기 삼각형을 그렸어요. 또 삼각형을 또 그릴게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1, 2, 3, 4, 5, 6 얘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2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에서 1, 2, 3, 4, 5, 6 또 돌리면은 서로 같은 경우 되죠. 1, 2, 3, 4, 5, 6 서로 같은 경우 1, 2, 3, 4, 5, 6 뭐 어쩌든 다 서로 같은 경우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회전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경우가 2가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서로 같은 경우를 관점으로 봤을 때 6 나누기 2를 하면 여기 3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첫 번째 구하는 경우의 수는
6 팩토리얼 나누기 3 또는 5 팩토리얼 곱하기 2를 해주면은 240이 되는 거죠. 자, 디귿. 자, 이제 직사각형 모양에서 탁자에서 실제로 단화를 해봅시다. 자, 여기 좀 방해되는 거 좀 치우고. 자, 이제 사각형을 또 그려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엔 다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6명이니까 뭐 그래 어렵진 않죠. 자, 1, 2, 3, 4, 5, 6 1, 2, 3, 4, 5, 6 그 다음에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자, 이 중에서 뭔가 서로 달라 보이는 것, 회전해서 같아지지 않는 경우들끼리 모두 골라볼까요? 자, 여기 위에 쓴 거랑 아래 쓴 거는 회전하면 결국엔 같아지죠. 180도 회전했더니 이 아이는 결국에 같아졌더라. 자, 이 아이는 서로 다르죠. 이 아이도 서로 다르죠.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르니까, 그치? 근데 얘랑 얘끼리는 서로 같고, 얘랑 얘끼리 서로 같고,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서로 같고, 얘를 서로 같고, 얘는 서로 같죠. 그리고 얘끼리는 서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서로 요렇게 서로 같고, 요렇게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요렇게 서로 같죠. 자,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다르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경우가 세 가지고 서로 같은 경우 입장으로 보면은 6 나누기 3에서 얘 이 두 가지가 되죠. 자,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 팩토리얼 나누기 2 또는 5 팩토리얼 곱하기 3 해서 얘는 360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요렇게 계산하셔도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오각형의 모양의 탁자의 각 변에 2명씩 총 10명이 둘러앉으려고 합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고 설명해 봅시다. 자, 일단 10명이 원형으로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10 팩토리얼 나누기 10이 돼서 얘는 9 팩토리얼이 되죠. 자, 그러면 한 자리씩 회전시켰을 때 겹치지 않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얘도 그려볼까요? 하나, 둘, 3, 넷, 5, 6, 7, 8, 9, 10. 자, 좀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10 여기 가지, 그지? 자, 근데 1, 2, 3, 4 또 하면은 또 같아지게 되죠? 자, 돌려보면 똑같잖아. 이게 또 돌려보면 또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되는 거지. 자, 여기는 사례 하나만 들어봤는데, 뭐,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일반화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의 한 변에 2명씩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다? 9 팩토리얼 곱하기 2 또는 10 팩토리얼 나누기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뭐 써도 되는데 설득력 있는 설득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 문제 정삼각형의 모양의 탁자의 각 변에 3명씩 총 9명이 둘러앉으려고 합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고 설명하세요. 자,
구명이 원형으로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8팩토리얼이 되죠. 자, 그래서 한 자리씩 회전시켰을 때 1, 2, 3, 4, 5, 6, 7, 8, 9. 자, 이런 경우가 있고 1, 2, 3, 4, 5, 6, 7, 8, 9. 그럼 한 번 더 회전. 1, 2, 3, 4, 5, 6, 7, 8, 9. 자, 그럼 1, 2, 3 하면은 결국에 똑같아질 뿐에 그래서 총 3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의 한 변에 3명씩 9명이 둘러앉는 경우 수는 8팩토리얼 곱하기 3 또는 9팩토리얼 나누기 3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정사각형의 모양의 탁자의 각 변에 3명씩 총 12명이 둘러앉으려고 합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자, 12명이 원형으로 둘러앉는 경우 수는 11팩토리얼이 되죠. 자, 이때 정사각형 의자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그 다음에 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그 다음에 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 또 1, 2, 3, 4, 5, 6 또 돌리면은 똑같아져 보죠. 그래서 3가지. 그래서 11 팩토리얼 곱하기 3 또는 12 팩토리얼 나누기 4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엔 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8번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중복을 허용하여 3개의 숫자 0, 1, 0, 하나, 둘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자리. 사실은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하죠. 자, 1000의 자리에 가능한 거는 1, 2만 가능하고 여기는 0, 1, 2, 0, 1, 2, 0, 1, 2 이렇게 가능하죠. 자, 중학생들이라면 아마 수행도를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전식으로 나열도 쭉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사전식 나열에 대해서 조금 발전되면은 이제 뭐 정렬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무궁무진한 응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가지수를 뽑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법칙에서 2 곱하기 3의 세제곱 하니까 54가지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앞서 기초 문제 풀면서도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1로 가능한 거, F2로 가능한 거, F3으로 가능한 거, F4로 가능한 거 이렇게 쭉 나눠 생각해보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A, B, C, D, E 중에 한 개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5의 4제곱에서 625가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는 자, 읽어봅시다. 자, 6개의 문자 S, C, H, O, O, L 자, 이렇게 school 6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문자 H가 왼쪽에서 홀수 번째에 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 자, 이 보니까 뭔가 영어 시간에 뭐 행아웃 하는 뭐 행맨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빈자리에 5개의 문자가 들어가겠죠. 자, 요 나머지 5개 자리에
S, C, O, O, L을 일렬로 나열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죠. 이은 자 1번에서 자 하면은 요 같은 것이 있는 수니까 5 팩토리얼에 5가 2개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 나머지 1개씩이죠. 그래서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60이 되겠네요. 산수를 잘했더니 2, 3도 유사하게 60, 60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8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11번은 자 여러분들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번의 상황은 투표로 치자면 어떤 투표에 해당될까요? 기명 투표에 해당되죠. 이름을 쓰고 하는 투표. 얘는 무기명 투표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보통 하는 그 무기명 투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름을 쓰지 않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해서 A가 1번 후보한테 투표를 했든 2번 후보한테 투표했든 그게 구별이 되죠. A가 1번에 투표했든 B가 1번에 투표했는가도 구별이 되고요. 반면 얘는 A, B, C가 몇 표를 받았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상황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상황을 함수로 나타내 볼까요? 자, 음료수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음료수 A, B, C, D 음료수 집합이 있고요. F, 상자 1, 2, 3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FA, FB, FC, FD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A 음료수는 1번, 2번, 3번 상자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하는 방법의 수는 3의 4제곱은 81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똑같은 4병의 음료수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음료수를 1, 2, 3, 4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사실 여기도 1, 2, 3, 4를 할 걸 그랬나. 자, 네, 상자를 1번, 2번, 3번이다. 1번, 2번, 3번이라고 하고요. 단 여기서 서로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 하나만 딱 생각하기도 충분하다는 거죠. 규칙을 한 개 정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음료수를 하나씩 넣을 거예요. 자, 1번 상자에 음료수가 1번 음료수가 1번 상자에 넣어지면은 자, 2번 상자는 2번 음료수는 1번 상자 또는 2번 상자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번 상자가 만약에 2번으로 가면은 자, 3번 상자는 1번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1번으로 갈 수 없고 2번, 3번 둘 중 하나를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배열만을 인정하도록 합시다. 자, 그 외의 배열은 모두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하자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고, 예를 들면 가능한 사례. 자, 3번도 2번에 갈 수 있고, 4번은 3번에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2번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건 예입니다. 예시. 자, 그러면은, 이 규칙을 한번 적어봅시다. fi가 fj, if i가 j보다 크면은 요 함수 값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ij 1, 2, 3, 4에 대해서 그렇죠. 자, 이런 조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중복조합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 순서쌍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x, y, g라고 합시다. 자, x는 1번 상자 음료수의 수, 1번 상자, 이제 2번 상자 음료수, 3번 상자 음료수의 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음료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1, 2, 1이 되겠죠. 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자, 그러면 이제 음료가 총 4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칸막이를 하나 칠 거예요. 2개를 치면 되겠죠. 2개를 치면 A에 넣을 거, 1번에 넣을 거, 2번에 넣을 거, 3번에 넣을 게 구별이 되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는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음료수 4개랑 막대 2개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죠? 그죠? 일렬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그죠? 지금 이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의 수랑 똑같게 돼서, 자, 그러면 이제 6 팩토리얼 분의 2 팩토리얼 4 팩토리얼 1 나눠주면은 6 콤비네이션 2 또는 6 콤비네이션 4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얘가 3H 4가 되겠죠. 그죠? 6H4라 씁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15가 되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이번에도 중복 조합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2번. 자, 한 바구니에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가 각각 10송이씩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바구니에서 14송이의 장미를 동시에 꺼낼 때 각 색깔의 장미가 적어도 3송이씩 나오도록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합시다. 자, 근데 같은 색깔의 장미는 구별하지 않는데요. 자,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몇 송이냐만 따지면 되는 문제잖아. 그 송이 수가 같으면은 같은 경우로 보겠다 이 말이지. 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첫 번째, 각 색깔의 장미를 우선 3송이씩 바구니에 넣읍시다. 넣고 보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나눠줄 거잖아. 그지? 자, 어차피 바구니에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갈 거 먼저 넣자. 그러면 이제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를 합해서 5송이만 더 넣으면 된다. 자, 자, 따라서 3종류의 장미를 합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5송이 뽑는 가지수는 3H5 그러니까 즉 7 콤비네이션 5로 계산할 수 있죠. 여기는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7 콤비네이션 2랑 똑같으니까 21이 되죠. 자, 이것도 실제로 가지수 1대1 대응 21가지 정도면 뭐 한번 해보세요. 자, 아시겠죠? 제가 따로 하지 않겠고 여러분들 숙제로 남길게요. 자, 13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x-a의 4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요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합이 0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4제곱이니까 그냥 전개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 차수가 아무리 높아져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기 전에 여러분들 이 전개식의 일반항 먼저 구하셔야 이제 요 개수랑 요 개수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개식의 일반항을 먼저 구합시다. 4 콤비네이션 r 곱하기 x의 r제곱 a의 4-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4 콤비네이션 2가 돼서 6a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a의 세제곱 4 콤비네이션 1 해서 얘는 마이너스 4a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디귿 조건에 의해서 6a 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은 0, 따라서 a제곱은 6 마이너스 4a는 0, 그러니까 a는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본 식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32라는 식이 이렇게 5 콤비네이션 0, 5 콤비네이션 1, 5 콤비네이션 2, 5 콤비네이션 3, 5 콤비네이션 4, 5 콤비네이션 5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런데 요 식에서 만약 절반만 주어졌다면 여기 앞에 절반, 뒤에 절반이 어떨까요? 자, 합을 비교해 볼까요? 여기 1, 여기 5, 여기 10, 여기는 10, 5, 여기 1. 자, 뭔가 신기해 보이죠?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이랑 이 아이 결과가 같죠? 지금 뭔가 대칭적이죠? 파스칼 삼각형에서 대칭성을 찾을 수가 있었죠? 요렇게 같죠? 자,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죠? 정말요? 모든 n의 관계, n하고 r이 n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n 콤비네이션 r하고 n 콤비네이션 n-r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자, 이 성질에서 얘랑 얘 같고 얘랑 얘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99 콤비네이션 0, 99 콤비네이션 1 플러스 99 콤비네이션 49 플러스 99 콤비네이션 50 이렇게 되죠. 플러스 쭉 99 콤비네이션 99.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2의 99 제곱이죠. 그런데 99 콤비네이션 0은 99 콤비네이션 99랑 똑같고, 99 콤비네이션 1은 99 콤비네이션 98 1씩 똑같고, 99 콤비네이션 50은 99 콤비네이션 49랑 똑같게 되죠. 따라서 99 콤비네이션 0은 0부터 49까지는 뒤에랑 똑같게 돼서 2분의 1 곱하기 2의 99 이렇게 되죠. 절반을 해준 거잖아. 그래서 2의 98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항계수의 성질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을지도 모르지만 한 번 더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요거를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1 플러스 x의 n제곱. 자, 얘를 계산하면 n 콤비네이션 0
n 콤비네이션 1의 x, n 콤비네이션 2의 x제곱, n 콤비네이션 3의 x세제곱, n 콤비네이션 n의 x제곱, x의 n제곱. 자, 요런 식이 주어진다고요. 자, 요 식은 일단 요 두 가지만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는데 여기 n 콤비네이션 0, n 콤비네이션 1. 자, 이게 우리 부분집합 개수 아까 여기서 했다시피 원소 5개인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32개입니다. 자기 자신하고 공집합 모두 다 포함해서요. 예를 들면 얘는 공집합이 되겠고 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원소 1개를 포함하는 경우 2개, 3개, 4개 포함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다 합쳐서 2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뽑히고 안 뽑히고 뽑히고 안 뽑히고 뽑히고 안 뽑히고 OX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개 원소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그자 하나 생각해 봅시다. 1번이 뽑히고 F1, F2, F3, F4, F5. 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뽑히는 경우 O, 아니면 X. O, X, O, X, O, X. 자, 이렇게 생각하죠. O, X, O, X, O 하면은 1, 3, 5가 뽑혔다는 얘기죠. 1, 3, 5이 3개가 뽑혔다는 거죠. 자, 이렇게 3개를 뽑아가는 경우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총 10개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원소 5개 중에 3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총 10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등식은. 자, 그리고 여기서는 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항 정리를 이용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겠죠. 항등식이란 것은 요 등식은 항상 성립하죠. 그죠? x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요. 자, 그러면 x에 1을 대입해도 당연히 이 등식은 성립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x는 1 대입하면은 1 플러스 1의 n제곱해서 n 콤비네이션 0, n 콤비네이션 1, n 콤비네이션 n 해서 2의 n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자, 2번은 자, 여기에다가 똑같은 방법을 하면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고 n 콤비네이션 1, 0, n 콤비네이션 1, n 콤비네이션 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의 n 콤비네이션 n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인지는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계산했을 때 0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두 줄짜리 확인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수준을 높여서 도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5번 도전 문제. 자, 도로망 문제인데요. 자, 도로망 문제. 여러분들 도로망만 봐도 좀 무섭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대요. 자,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봅시다. 일단 최단 경로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길이는 한번 확인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니까 곧바로 가는 거예요. 다른데 뭐 되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최단 경로가 될 수가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경우는 최단 경로라고 할 수가 없고 이 경우는 최단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길이가 8인 경로의 수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네요. 그죠? 자, 여기 잠깐 치울게요. 자, 그러면 최단 경로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를 각각 경우를 나눠서 설명해 봅시다. 여기 이 점을 반드시 지난 경우, 이 점 지난 경우, 이 점 지난 경우 나눠서 설명해줘. P, Q, R. 자, 그래서 1번 A, P,
B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Q, B로 가는 경우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A, R, B로 가는 경우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위로 가는 경우 A라 하고 옆으로 가는 경우 B라고 문자를 둘게요.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가는 최단 경로. 그러면 얘는 AAB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있으니까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곱한 걸 나누면 되죠. 그 6. 그죠?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4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1 팩토리얼에서 얘는 4가 되죠. 해당 최단 경로의 수는 얘는 6 곱하기 4 해서 얘는 24가 되는 거죠. 자, 얘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A, Q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4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1 팩토리얼에서 얘는 4.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계산하면은 똑같은 건 6이죠. 자, 그래서 해당 최단 경로의 수는 4 곱하기 6은 24가 되는 거죠. 자, ARB를 자, AR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1이죠. 자, 그 다음에 R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이 경우는 4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1 팩토리얼 해서 얘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4가 되죠. 따라서 해당 최단 경로의 수는 4가 되죠. 자, 그래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구하는 가지수는 24 더하기 4 해서 5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대요.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 중에서 X 지점은 거치지 않고 Y 지점을 반드시 거친대. 자, 그러면 이때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Y 지점은 반드시 거친다고 했으니까 일단 Y 지점 거치는 경우 Y 지점은 반드시 포함하는 최단 경로를 구하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A, Y, B 경로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A에서 Y까지 최단 경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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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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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7 팩토리얼 나누기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Y, B 최단 경로는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은 자, A 그 중에서 X를 지나는 경우는 빼야겠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A, X 최단 경로는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여기 또 다시 보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서 Y 최단 경로는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Y에서 B로 가는 거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자,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해주면 35 곱하기 3 마이너스 6 곱하기 3 곱하기 4 그렇게 계산하니까 105에서 54 뺀길에서 5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최단 거리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이제 1, 2, 3, 4, 5가 각각 적힌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어느 상자에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3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공을 넣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참고로 한 10여 년 전에 수학능력시험 문제도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첫 번째 조건만을 고려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 중에서 제외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까요?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3이 되는 경우, 그죠? 제외해야 되죠. 자, 그러면 전체 여기를 만족하는 것을 구하고 여기서 제외 시키는 거고 전체를 구하고 얘를 제외시키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3이 되도록 하려면은 적어도 몇 개 들어가야 될까요? 3개만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3, 4, 5 그러니까 12가 되죠. 그래서 13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개는 들어가겠죠. 1, 3, 4, 5 2, 3, 4, 5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1, 2, 3, 4가 다 들어간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댔잖아. 그치? 그죠? 빈 상자가 2개나 있을 수 있고, 뭐, 한 상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한 상자 있든, 2상자 있든, 그건 뭐 상관없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 가지수는 3의 5제곱은 243회. 자, 예를 들면 1번 공이 ABC 상자 중에서 하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3가지 선택권이 있겠죠. 2에 대해서도 똑같고 3에 대해서 똑같고,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거울 법칙에서 3의 5제곱 돼서 24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복 순열을 적용한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1, 3, 4, 5를 한 상자에 넣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 한 상자를 결정하는 게 해당 상자를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의 공을 둘 중 하나, 남은 둘이라고 하는데 두 상자 중 하나에 넣는 경우 이 콤비네이션 1이죠. 따라서 3 곱하기 2는 6. 자, 2, 3, 4, 5도 같은 방법으로 6가지. 얘를 6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1, 2, 3, 4, 5를 자, 해당 상자 결정 3 콤비네이션 1, 3. 그래서 3가지. 이 경우 3가지. 따라서 구하는 방법의 수는 3의 5제곱에서 6 더하기 6 더하기 3 이만큼을 빼주면 228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5를 만족시키는, 자, 조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x, y, g가 모두 홀수인 양의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홀수라는 것이 2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x는 2k1 플러스 1, y는 2k2 플러스 1, g는 2k3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고요. k1, k2, k3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라 두고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5에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k1 플러스 1, 2k2 플러스 1, 2k3 플러스 1은 15.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괄호 곱 k 플러스 k2 플러스 k3은 12. 따라서 k1 플러스 k2 플러스 k3은 6. 자,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k분, k2, k3, 6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와 같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자, 3H6 그래서 8 콤비네이션 6이 되죠. 얘를 계산해 주니까 28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다양한 순열과 조합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확실히 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